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공직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사회복지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하는 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단 전 첫 발령지가 동사무소였어요.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서 주로 된 업무는 주로 신청을 받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뭘 서비스를 신청하신다던가 이럴 때 동사무소 찾으시고 그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을 이제 시로 올리는 일을 첫 번째 하고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 뭐 눈비가 오거나 뭐 약간의 재난이나 생활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나가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좀 집에 이렇게 뭘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 계시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분들 집 청소도 좀 해드릴 때가 있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물건이 필요하진 않으시더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된 물건들을 동이나 뭐 다른 데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분들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뭐 쌀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은 시청에 있죠. 네. 시청에 저희가 하는 일은 말씀드린 그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분이 될지 안 될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부서에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시민을 만나서 얘기할 일이 좀 적죠. 그렇지만 저희도 어쨌든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나 아니면 이제 상담 그리고 가정 방문은 자주 나갑니다. 들어오기 전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업무의 강도는 어떠나요? 이 업무의 강도라는 게 딱 규정할 수 없는 것이 100건의 민원이 있어도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냥 시간만 걸리는 거지 잘 풀리는 일이 있고, 한 건이지만 그리고 한 분이지만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본인이 잘못한 일이라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종종 좀 고질적인 민원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뭐 욕설 그리고 주취한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반복적인 그런 민원들이 좀 폭력적인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무서워요. 굉장히 뭐 죽이겠다 뭐 협박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일부입니다. 많이 건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다만 그 한 건 한 건이 너무 크게 남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적으면 덜 힘든 거고, 일이 좀 적은 데 있어도 그런 일이 많다면 더 힘든 거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저는 뭐 악성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시거나 그럴 땐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해요. 그분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면 훨씬 결과적으로는 일이 빨리 끝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줄 때가 필요하셔서 오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해결을 해달라고 오신 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얘기할 데가 없어서 얘기를 다 들어준 거에 대해서만도 고마워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그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경우를 이제 겪으시는 공무원분들도 워낙 많으세요. 좀 더 잘 해결돼야 될 부분이죠. 힘든 민원인을 만날 때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감정 노동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정 노동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감정 노동자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건 뭐 사회복지 공무원이다라는 걸 떠나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일 거예요.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힘들 때 중환이 나름대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나요? 처음에 이런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뭐 폭언을 듣거나 혹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력감을 느꼈을 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집에 혼자 가기가 싫어서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뭐 1시간씩 이렇게 다니고 뭐 운동도 해보고 집에서 뭐 안 되니까 매운 것도 먹어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뭐 술도 먹어보고 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무뎌진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좀 제대로 된 취미, 영화 감상, 독서 이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취미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기타를 배웁니다. 기타? 한 1년쯤 배웠는데 그래도 그게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 힘든 점만 너무 이야기했는데 보람된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뿌듯한 것들, 그런 장점들은 상상하는 거랑 비슷하실 거예요. 저는 첫 발령지가
제가 그 동에 살고 있었고 그 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민원인으로 만났던 분들을 저녁에 마트 가서 만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만나면 피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만나면 다들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랬던 것들도 좋았고요. 연말 연시나 명절 때쯤 되면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무관님 뭐 명절 잘 보내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 참 뿌듯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에 대해 들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를 할지 고민을 많이 봤는데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대부분 힘들다, 어렵다, 뭔가 우울하고 굉장히 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만 비춰집니다. 물론 사회복지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생 사회복지 일을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어느 일이 안 힘들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자기 군부대가 제일 춥고 제일 더운 법이라고. 자기가 겪은 일은 누구나 힘들죠. 그렇지만 굉장히 보람있고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사회복지 공무원에 도전하셔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지금까지 현직 생활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일 처리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다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공TV는 다음 직렬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